음. 자, 요 탑을 얘들아 그 백탑이 요 탑이에요. 백탑이 이렇게 생긴 탑이야. 이거 실제 그 탑이에요. 어, 백탑을 보고 나서 이 탑의 높이가 70m 정도 되거든. 70m. 70m면 어느 정도냐? 70m가 어느 정도지? 63 빌딩이 한 200m 조금 넘거든. 63 빌딩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인 것 같고. 남산타워가 100m 좀 안, 140m 안 되니까 남산타워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짓기에는 너무 높은 탑이지. 이게 백탑이야. 이렇게 생겼어. 멀리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음, 멀리서도 보일 만큼 아주 큰 탑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이 탑이 12세기에 만들어졌어. 12세기야. 1110 몇 년, 1160 몇 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대. 나도 이런 건축물까지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1120 몇 년에 만들었던 거를 지금 이 사람들 1780년대 여행을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600년 정도 전에 먼저 만들어진 아주 전설 속의 이제 탑인 거지. 어,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탑인 거지. 그 탑을 보면서 요동의 벌판에 있었던 그 탑을 보면서 감탄을 한 거야. 뭐라고? 백탑이 현신하였습니다라고 감탄을 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죠? 요렇게 있는 탑. 저 멀리서 여행을 하다가 이 탑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70m예요. 그러니까 확 눈에 띄겠지, 얘들아. 요 탑이 눈에 보이니까 와 저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탑을 보면서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던 요 박지원의 생각을 우린 조금 더 한번 봅시다.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자, 우레라는 거는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와 같아서 지극한 감정에서 아주 깊은 감정에서 터져 나오는 거고요. 터져 나오는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이치에 맞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절실하게 절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 감정은 서로 맞는다는 거. 지극한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소리는 깊은 감정 속에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 소리는 절실하다 이 말은 울음과 웃음이 서로 공통이 있다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울음과 웃음이 서로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얘기지. 뭐가 사리에 절실하다라는 거, 내가 슬퍼서 아주 깊은 감정에서 우는 거랑 아주 내가 깊은 감정에서 웃겨서 좀 너무 즐거워서 우는 거랑은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뭐가 다르겠는가? 얘들아 이거 무슨 방법이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무슨 표현 방법? 서리법이 여기서도 쓰이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실정을 교묘하게 배치하다라는 단어는 그것을 등져버리다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피해져서 슬픔이 울음에서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놨대요.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소리를 질러대는 억지 울음을 한대요. 사람들은 슬플 때나 뭔가 사람이 죽을 때만 억지로 울었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런 지극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실정이 극에 달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감정을 모르는데 나는 좀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좀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그래프 지금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떤 정리가 나올 수 있을까? 보통 사람과 음, 보통 사람과 작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정진사 같은 사람이겠네요. 정진사 같은 보통 사람은 아주 넓은 요동벌판을 보면 감탄부터 해. 감탄하는데 이 작가는 한바탕 울고 싶대요. 울고 싶대요. 통곡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통곡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울음이라고 하는 이 통곡은 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 슬퍼야지만 운다라고 하지만 이 작가의 생각은 실정이 극에 달한다.
실정이 극에 달하면 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감정이 깊어지면, 모든 감정이 깊어지면 울음이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 보통 사람의 생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생각이라고 한다면 글쓴이의 이 생각들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두 장 정리가 될 거예요. 안 어렵지? 그치, 지환이 질문. 통념을 깼다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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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통념이지? 통념은 통당양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했잖아. 이것과 같니? 다르잖아. 오케이? 정리됐어? 지환아? 통념을 깼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얘기.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는 항상 끊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앞에는 어떤 내용? 억지 울음 얘기였잖아. 억지로 울 것이 아니라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요거는 진정한 울음은 아무 데서나 올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자, 한나라 때 가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사를 인용했네요. 고사 인용 혹은 어떤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이 사람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울음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의라는 사람은 정치가인데 정세를 분석하면서 통곡과 눈물 질릴 한숨 질릴 조목이 따져서 올린 상소문을 여기서 인용을 한 거죠. 이렇게 눈물 지을릴 한숨 지을릴 따라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라서 올린 이런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맘 놓고 울지 못했나 봐. 또는 맘 놓고 통곡하지 못했나 봐. 맘 놓고 눈물 짓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 이 사람은 통곡의 자리가 없었어. 통곡의 자리가 없었다 보니까 결국 갑자기 한나라 이 궁실인 선실, 궁궐이네요. 이 궁궐을 보고 혹은 그 왕의 정권을 보고 왕을 보고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다라는 거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울었대요. 통곡했대요. 그러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거는 이게 실정 중에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한 거죠. 극에 달하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통곡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실정이 극에 달하면 통곡합니다. 누구의 사례?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이 정진사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이제 전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 봅시다. 정진사는 이제 하나의 또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 질문이 아니라 여기 울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어디예요? 요동벌판을 보면서 나 또한 그대를 쫓아서 글쓴이를 쫓아서 얘들아 쫓아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쫓다라는 건 아니에요. 쫓다라는 건 추격하다라는 의미고 쫓아는 추격이 아니잖아. 당신을 따라서라는 의미로 한바탕 이렇게 쫓아라고 써야 돼요. 알겠지? 요거 어휘도 잘 정리해 주세요. 쫓아가다는 우리는 그거는 추격하다라는 거고 추격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당신을 따라서 나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질문하네. 어느 정에 감동받아야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실정준 어느 정에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거에 이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게. 뭐야 이 사람, 갓난아기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처음에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고 울잖아. 그치? 응애 응애 하고 있는 우는 모습. 이거 참 태어날 때, 아이 태어날 때 이거 우는 장면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줄게, 어떻게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부모와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감정과 관련이 있을까, 얘들아? 칠정 중에. 희, 그치. 즐거움, 기쁨, 그리고 락, 즐거움, 오케이, 락. 락과 관련이 있네요. 그럼 락일 때도 울 수 있다? 울 수 있대요. 그럼 이것도 락 중에서 통곡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창의적인 생각이네요. 이런 기쁨, 희와 즐거움, 락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태어나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슬프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또 물어보고 있는데, 또 보자.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서리법도 나오고 있는데, 슬퍼하거나 화낼 이치가 없다라는 거는 태어난 아기가 화날 일이 뭐가 있어, 얘들아. 안 그래? 그러니까 즐거움과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너 왜 우니? 라고 물어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니? 아니죠.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유추한 거죠. 즐거움과 분명히 기쁨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웃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데도 오히려 울어대고 이렇게 행동을 아주 깊게 울거든. 엄청 울어, 엄청 진짜. 태어난 아기가 엄청 우는데 왜 우냐는 얘기야. 이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기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자연의 법리 이치겠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힘들 거니까. 힘들잖아요, 요새. 갓난아기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울어대는 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한대? 너무 모두 죽게 되니까 벌써부터 슬프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슬프대. 아니, 이건 일반 사람 생각. 이건 일반 사람 생각이야. 그리고 근심을 갖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대. 밑에, 그치, 밑에 통년 뒤집기지.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걸 후회한대.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지. 틀렸어. 글쓴이 내가 보기엔. 그래, 갓난아기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야. 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는 어머니 태주란 건 뱃속이겠죠?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막하고 좁은 곳에서 웅토리고 부대끼다가 몇 달 있어요? 10달 있잖아요.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에 확 트이게 되니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탐법 외운대요. 아주 광활한 곳에서, 자, 아주 좁게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잖아. 엄마의 뱃속에, 그치?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좁아. 근데 나오면 아기는 이렇게 우는 이유가 넓어. 라는 감정이 들어서 그렇던 거네. 이 넓어는 광활하다라는 표현이었지, 마치 어디처럼? 요동벌판처럼. 요동벌판처럼 광활한 곳에서 기뻐.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운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야. 음,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글쓴이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통념을 또 뒤집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판하면서 통념을 비판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갓난아이가 자 이제 결이 들어갑니다. 갓난아기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거짓과 조작이 없대요. 무슨 표현이에요? 기쁨과 즐거울 때 우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울 때 참소리, 통곡을 하는 이 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우리는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을 따라서 한다면 금강산에 있는 비로봉에 올라가면 여기에 하나의 1번 장소가 나오고 여기도 울 수 있는 좋은 장소고요.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사장도 두 번째 장소로서 좋은 장소가 될 거고요. 한바탕 우름 장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도 요동 들판에 와서도 여기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 엄청 멀잖아. 1, 2는 4km니까 알아서 계산해줘.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어. 아주 광활하다는 건 넓고 끝이 없는 그런 이 모습, 요동벌판의 모습에서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라는 단어는 풀이에요. 지금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로 붙인 듯 이게 무슨 표현이야? 그림 한번 그려봐. 얘들아, 땅은 이렇게 있고 위에는 하늘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고 여기는 땅밖에 없어. 붙여보, 여기는 그러면 지평선이 되겠지?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산 있니? 산도 안 보이는 거야. 산도 안 보이고 지평선이 이렇게 있는. 사방에 한 점의 산도 없어요. 이런 붙인 듯 지규법 실로 깨맸나 봐. 붙여버렸나 봐.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장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세 번째 장소 요동벌판을 또 얘기하고 있죠. 한낮에는 매우 적었습니다. 다시 이런 감상을 이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습니다. 또 여정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주부 조달종과 주부라고 하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직 관리예요. 변씨, 뭐 남성이겠죠. 박래원, 정진사, 겸인 이렇게 시중을 하는 사람들과 시중을 하는 2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고요. 더 나아가고 풍부하게는 봉성이 10배쯤이나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나중에 백탑기가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중국 여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그 제주의 공교하다라는 표현은 솜씨가 아주 좋다. 솜씨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다, 재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아주 웅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정이 나오고 그럼 가장 핵심 주제는 요 부분이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한바탕 울어볼 만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울자. 그러면 여기서 울자라는 거는 어떻기 때문에 울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앞에서 빌드업을 해줬지.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 건데 그 칠정이 극에 달하면 왜 우는 겁니다. 라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아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기는 기뻐서 우는 거야. 그쵸? 즐거우면서 우는 거야. 뱃속에서 아주 좁게 있었는데 이제 그 출산의 과정을 겪고 나서 아주 넓은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그 감정을 글쓴이의 생각으로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냈고 그것을 이 주변 일행들 여기는 참 통곡할 만한 자리구나라는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승, 전, 결로 가면서 승과 전에서는 또 문답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글의 전개 방식도 정리해 주세요. 처음에는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답이 나왔고요. 또 정진사는 언제 내가 울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해서 또 답을 하고 있는 구조가 눈에 띄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 감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통곡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면 통곡할 만한 자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필이다 보니까 유동벌판을 을 보면
느낀 점, 이게 주제예요. 안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수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주제의식, 뭐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글쓴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다른 통념을 깨고 있다, 이런 표현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되지, 뭐 주제는 딱히 없어. 주제는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시할 때 중요해, 소설할 때 중요해요. 그리고 극할 때 중요해요. 근데 수필할 때는 그냥 요게 이제 여정 견문이기 때문에, 견문 감상이기 때문에 이 감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주제에서 포인트에서 우리가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요 포인트고요. 그냥 주제, 단순히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그렇게 뭐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이 감상이 어떤 감상,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감상이길래, 어떤 느낀 점이길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 주제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기 써봤잖아. 일기 썼을 때 오늘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즐거웠다 라고 쓰면 선생님이 야 즐거운 걸 조금 더 감상을 써봐, 느낀 점을 써봐, 여기 항상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글의 특징 말로 정리할게요.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버렸죠. 반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문답의 구성이에요. 문답의 구성으로 이어져 있고 비유도 많이 늘어났고요. 뭐뭐한 듯 예시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도 드러났고 고사 인용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로 간단하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내용으로 좀 정리하고 요 학습 음, 그 학습 활동은 선생님이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프린트 안 했지 아마. 여기는 프린트 안 돼 있을 텐데 그냥 말이며 어디서 승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곡하기 좋다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칠정. 자, 칠정은 우리 일곱 가지 감정, 희, 노, 에, 락, 에, 오, 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주시면 더 좋아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이라고 하는 요 일곱 가지 감정으로 정리해 주세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근데 조금 더 수월할 거야,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자, 두 번째, 전에서 얘기했던 거지. 실정 가운데 어떤 정으로 우려야 됩니까? 자, 글쓴이는 희와 락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의 소리처럼? 갓난아기. 갓난아이의 소리처럼 우리는 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와서 우는 즐거움과 기쁨의 정으로 울면 된다라고 해서 몇 군데 장소를 얘기해 줬지? 세 군데 장소 얘기했죠. 세 군데 장소, 뭐 모래사장도 있었고요. 금강산 비로봉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요동벌판도 있었습니다. 자, 요게 내용이 전체예요. 어렵진 않죠. 내용 안 어렵지, 얘들아? 네. 정리됐을 거고. 자, 여기 박지원의 글에 대해서 뭐 박지원은 실학자였고요. 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고요. 실학 사상을 강조했던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일야 구도하기라고 하는 이 기라고 하는 형식의 글이 우리 수필을 의미해요. 일기를 얘기해요. 일기할 때 그 기예요. 일야 구도하기라는 요 수필을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요 일야 구도하기라는 수필은 여러분 2학년 때 배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낀 점, 여정, 견문, 감상, 깨우침까지 나오는 그런 수필 갈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네 가지 배웠던 시, 소설, 수필, 희곡의 각각의 특징들이 하나 많으면 두 문제 혹은 각각의 지문에 맞춰서 위 지문에 또는 위 글의 위 글의 형식으로 알맞은 걸 고르세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표현적인 측면 그리고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제의 형상화적인 측면도 이제 포인트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지문, 한 작품에 네다섯 문제, 소설은 더 많이 나오겠지?
소설엔 서술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한 4~5문제까지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기 전에 항상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1단원에서 배웠던 정리할 때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슬픔이 기쁨에게 얘는 무슨 내용이었지?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하기 방법, 뭐 표현 방법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었죠? 슬픔이 기쁨에게 뭐 이렇게 주겠대. 슬픔을 주겠대. 그리고 귤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한테 슬픔을 주겠대. 그리고 기다림까지 뭐 걸어가겠대. 한방눈에 떨고 있는 너한테 뭐 동사자한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는 너한테 뭔가 계속 주겠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달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황수건을 보면서 황수건은 신문배달부였는데 신문배달부 황수건이 뭔가 잘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옛날에도 잘 못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쫓겨났어. 그리고 참외 장사한다고 해서 내가 돈 4원을 줬는데도 그것도 잘 안 돼. 결국 걔네 집안도 막 풍비박산 나왔고 막 다 헤어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달밤이 비춰주는 장면으로 끝나. 내용 정리할 것. 그리고 하수꾼도 파수꾼 다와 촌장 이 사람들이 나와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 어디를 경계하면서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것은 질서안경과 체제 유지 그리고 촌장의 어떤 독선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는 작품이었는데 얘는 시대와 연결됐던 그 당시 시대에 어떤 군사정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민주화가 없었던 또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하고도 연결돼라고 내용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할 만한 자리는 누가 박지원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가면서 아이고 여기 울기 좋다라고 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문답의 구조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 실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용 정리가 먼저예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서리법도 찾아주고 얘들아 영탄법도 찾아주고 비유법도 찾아주고 문답법도 찾아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식과 혹은 출제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의미와 비유적인 거, 상징적인 거를 정리해주는 이런 3단계 구조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면 내용을 정리한다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광단고에서도 작년에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이 거의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들이 어떤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어. 그래서 대부분 다 90점 이상이 나오더라. 한두 문제 틀리더라. 많이 틀려도 거의 뭐 100점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 것. 알겠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부터 오답노트 쓰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읽었네. 이거 내가 실수했네. 그 실수가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 틀린 문제는 너무 아까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잘 해두는 거, 그게 먼저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됐으면 내가 뭔가 되게 랩한 느낌이다, 지금. 엄청난 내용을 랩을 하듯이 얘기한 것 같다. 오답노트 한 거 보니까 막 이거 잘못 읽었어요, 실수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실수는 절대 실수로서 끝나야 돼, 알겠지? 시험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내일 11시에 우리 통곡할 만한 자리까지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알겠죠? 11시까지 와서 우리 문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내일 보도록 하자, 얘들아. 내일 11시에 늦지 않게 와. 네. 음. 주여가 맞아. 이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 성격이 바뀌었잖아. 그치? 원래는 진실을 아주 얘기하고 싶었던 정의로운 사람인데 결국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 성격이란 게 우리 뭐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야. 인물의 모습이 바뀌었다. 인물이 뭔가 니은 이체적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는 막
본인의 성격이 바뀌어야 될 것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처럼 바뀐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이해됐지? 오케이.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